안녕하세요, 작가 반지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밤이네요. 밤에도 이렇게 촬영을 쉬지 않고 하게 있습니다. 네, 뭔가 요즘은 촬영을 솔직히 매일 하고 있지는 않는데, 이렇게 촬영을 안 하면 마음이 좀 불편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네, 이렇게 늦은 밤에도 촬영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경매에 관련된 일을 했던 건 아니고 그냥 개인적인 일로 왔다가 좀 늦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 영상은 제 얼굴이 주라기보다 또 사실 제 목소리는 좋지는 않지만 목소리가 좀 주가 되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약간 무섭게 나오는 것 같기도 하네요. 계속 보시면 좀 익숙해지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그냥 가다가 이게 운전을 오늘 좀 많이 했는데,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면 이런 아이디어들이 생각이 나, 이런 얘기를 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좀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게 또 까먹으니까, 그리고 지금의 이 시간에 떠오른 아이디어를 분명히 그냥 기록을 해놨다가 다음에 시간이 될 때 또 말을 해도 사실 되긴 하는데, 지금 얘기하는 거랑 분명히 또 그때 얘기하는 거랑 감성적으로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제가 2달 전쯤에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친한 친구죠. 친한 친구가 갑자기 제 수업을 듣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어렸을 때부터 친구인데, 친구가 수업을 듣겠다고 하는 게, 이게 솔직히 좀 불편한 부분이 당연히 조금 있죠. 왜냐면 친구가 어쨌든 이게 공짜로 해줄 수는 없는 거고, 근데 또 친구한테 돈을 받고 이걸 한다는 게, 만약에 제가 물건을 파는 사람이면 이게 어쨌든 이 제품의 원가라는 게 있는 거니까, 그 원가를 그럼 뭐 원가에 마진은 거의 안 붙이고 줄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물건을 파는 거라면. 근데 전 물건을 파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좀 불편할 때도 사실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친구가 제 수업을 듣고 싶다고 해서 한 몇 개월 전에, 한 2달 전쯤, 한 3달 정도 됐네요. 한 2~3달 전쯤에 수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 친구랑. 그러니까 사실 저도 뭐 불편한 부분도 당연히 있는데, 친구랑 돈을 뭐 수강료를 받아야 되는 측면 때문에 솔직히 불편한 부분도 있는데, 또 좋았던 부분이 뭐냐면, 그래도 매주 그 친구를 만나서 또 둘이 좋아하는 부동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또 즐거운 일이에요. 그리고 학교 어렸을 때부터 지내던 친구를 또 이렇게 매주 만나게 된다는 게, 또 같은 목적을 향해서 간다는 게 또 재밌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한테 좀 궁금하잖아요. 왜 뭐가 부족해서 왜 나한테 굳이 수업을 들으려고 하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가 옛날부터 부동산 경매를 할 때부터, 그러니까 저는 친구들한테는 내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게 자랑을 하는 측면에서라기보다 저는 이게 너무 좋은 투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네도 뭐, 나는 회사에 위기가 와서 이렇게 반지하 경매를 하는 거지만 너희들도 이게 진짜 그냥 재테크 수단으로도 되게 좋은 것 같다. 그리고 아직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지 않으니까 하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다. 꼭 나처럼 회사가 어려우니까 한다기보다 그냥 재테크 수단으로도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뭐 사실 뭐 제 친구들은 그렇게 별로 관심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친한 친구들은. 근데 이 친구도 그때 뭐 같이 있었던 멤버니까 듣고 있었는데, 그때는 별로 감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 듣냐고 물어봤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예전부터 제가 되게 부러웠대요. 저도 되게 놀랐죠. 제가 부럽다고 얘기하니까. 제가 뭐 남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은 별로 아닌데, 부러워서 너처럼 하고 싶어서 수업을 듣는 거라고, 수업을 이왕 경매를 배울 거면 너한테 배우고 싶다고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뭐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저가 부러움을 저한테 느꼈다는 게. 근데 그 친구가 별 볼 일 없는 친구가 아니거든요. 쟤도
그 친구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도 사업도 되게 잘하고 똑똑한 친구거든요. 근데 제가 부러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부럽다는 얘기를 그 친구가 저한테 했을 때 사실 되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굳이 요즘 같아서는 누가 부럽다라는 생각을 사실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부럽다라는 거는 비교해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비교하는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 비교도 비슷한 게 있어야지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회사를 다녔어요. 회사 안에서는 저도 분명히 비교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나랑 당장 같은 잣대를 놓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비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정확히 보이는 게 또 연봉이잖아요. 그럼 뭐 같은 회사 안에서 직급마다 연봉 차이가 있으니까 저 사람, 저 윗사람 아니면 아랫사람, 뭐 나는 이 사람보다 돈을 많이 받으니까 아니면 적게 받으니까 딱 비교할 수 있는 잣대가 있는 것 같아요. 막 이직을 고민하는 경우에서도 어쩌면 연봉이 딱 보이니까 저 회사는 연봉이 높으니까 좋은 회사다, 뭐 그런 기준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교라는 것도 같은 비슷한 거, 그러니까 같은 잣대를 놓고 비교를 할 수 있을 때 같은 잣대를 놓을 수 있을 때 비교를 할 수 있는 거, 공통점이 있어야 저는 비교를 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왜 요새 부럽다, 제가 잘났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굳이 비교를 하기가 저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누구랑 같은 잣대를 놓고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는. 왜냐하면 저처럼 생활을 하는 사람이 저도 당연히 많이 없는 걸 알고 있거든요. 뭐 제 주변에는 일단 없어요. 저처럼 생활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제가 잘나서 제가 남하고 저는 비교를 안 한다 그런 게 아니고 비슷한 점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주변에. 그러니까 비교를 상대방하고 안 하다 보니까 저는 부러운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좀 모르겠네요. 이게 제가 잘났다는 그런 거는 아닌데, 비교도 비슷한 게 있을 때 비교를 할 수 있는 건데, 저는 비슷한 점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없으니까 남이 부럽다라는 생각도 사실 별로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사람들도 자주 만나지 않으니까 이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고 보는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 굳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제가 볼 필요가 없었던 거죠. 나만 보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누가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니까 좀 삶에 대해서 만족감이 좀 더 커졌던 것 같아요. 남하고 비교를 하지 않으니까 좀 제 삶의 만족감이 좀 커졌던 것 같다는 생각이 요새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제적인 자유라고 하는 게 주는 장점이 저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비교할 수 없다는 그런 점이 되게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